안녕하세요, 카모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우울증에 이제 걸리신 분들을 위해서 15년 동안이나 우울증에 허덕였던 사람으로서 제가 어떻게 우울증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지 크게 도움이 된 습관 중 하나인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15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기 때문에 이 글쓰기라는 습관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느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우울증이나 그런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겪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저의 영상이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우울증에서 좀 벗어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저의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카몽이라고 하고요. 저는 15년 동안 우울증, 게임 중독자, 대인기피증 환자로서 이제 살아갔었고, 지금은 현재는 거기에서 완벽하게 탈출을 해서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과를 먼저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비닐을 쓰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만의 일, 그러니까 혼자서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혼자 있는 일이 많아서 머리를 잘 자르질 않습니다. 뭐래도 이제 대충 하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이제 예쁜 모습을 보여야 돼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머리를 좀 예쁘게 자르고 옷도 좀 예쁘게 입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예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했냐, 글쓰기를 통해서 그거에 앞서서 그럼 이 우울증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럼 이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좀 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울증은요, 우울감을 느끼는 증상을 뜻합니다. 여기서 증상, 이 증상의 하이라이트. 우울증은요, 여러분, 증상입니다. 증상이라는 거는 원인으로부터 발생된 현상입니다. 그 현상이 내 몸에서 일어났을 때 그걸 이제 증상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이 우울감이 문제의 원인으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우울증과 우울감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고요, 다른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 우울증입니다.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에 많이 비유를 해요. 음식물 쓰레기가 집에 있으면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향수를 뿌리게 되면은 잠깐은 향기로울지 몰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다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울감이 있어. 근데 이 우울감이라는 게 다른 원인에서 발생한 문제야. 근데 나는 이 우울감을 없애고 싶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우울감에다가 향수를 뿌리면은 우울증이 잠깐은 없어지겠지만 문제는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엔 우울증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없애는 거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고요,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이 우울증을 해결하는 것의 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계시다면은 약 같은 거에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히 뭐 필요할 때는 약의 도움을 받아야겠으나, 그러나 이 약 자체는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이 뭐냐, 우울감은요, 미래가 어두울 때 나타납니다. 미래가 어두우면은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살아가는 건데, 나는 미래에 행복할 거야,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거야, 미래에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뭐 미래에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러한 기대감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에 열심히 살아가고 이런 걸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데, 미래가 암울하면은 사실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예를 들어서 어두우면은 나는 열심히 안 살고 그냥 나는 흥청망청 놀면서 살 거야. 이제 그렇게 살면은 결국에는 이 우울감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어두울 때 그 우울감이 생긴다고 보면 되고, 또는 미래에 대한 통제권이 없을 때, 이 두 가지입니다. 미래가 어두울 때, 미래에 대한 통제감이 없을 때. 통제권이 없다는 거는 내가 미래에 원하는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에 계획한 것들을 내가 실행할 수 있는 통제권이 없어. 그러면은 우울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실제로 사람들을 보면은 눈빛이 또랑또랑한 사람들이 있고요. 눈빛이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약한 사람들을 보면요, 눈빛이 흐리멍텅하죠. 왜냐면은 미래에 대한 목표가 없고, 목표가 없으니까 눈이 집중할 곳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은 눈빛이 흐리멍텅해지면서 결국에는 뭔가 기분이 축 처지게 되고 나의 정신은 분산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우울감이라는 게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통제권이라는 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미래에 대한 통제권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꾸리신 뭐 남자분들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원하는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키워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미래에 대한 통제권이 없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강압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신 그런 자식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또는 뭐 나는 뭐 유튜버가 되고 싶어. 근데 부모님이 막 좋은 대학 가라고 계속 학원 보내고 공부를 강압적으로 시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걸 통해서 우울감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면은 내가 원하는 미래에 도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지면서 우울감이 생기는 겁니다. 즉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어두워지고, 미래가 어두우니까 당연히 우울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임라인에서 내가 원하는 미래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할 줄 알아야지만 이 우울증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대충 이제 이해를 했어. 이 우울감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왜 글쓰기가 도움이 될까? 그죠? 도대체 왜? 글쓰기랑 미래 계획 세우는 거랑 뭔 상관이야? 그죠? 자, 여러분들이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미래의 목표를 세울 때, 그 미래의 목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 100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주가 돼가지고 땡짝땡짝 노는 게 나의 목표야. 그게 예전에 저의 목표였어요. 또는 뭐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뭐 몸짱이 돼가지고 이성한테 인기가 많아지는 게 나의 목표야. 그게 나의 예전의 목표였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왜 목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그게 왜 되었을까요? 나에게 좋으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게 나의 목표가 됐겠죠. 그죠? 내게 도움이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인간 쓰레기가 될 거야. 나는 도둑질을 할 거야. 난 세계 최강의 도둑이 될 거야. 전청조가 될 거야. 뭐 누구 있죠? 사기꾼? 사기꾼은 제 머릿속에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난 전세 사기를 칠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인가요? 이거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 뭐 도움은 되겠지. 근데 결국에는 내가 불편한 도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죄를 짓는 건 나한테 나쁜 거기 때문에. 즉, 내 미래에 대한 목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것들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나에게 목표는 나에게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세운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게 바로 이 도움이 되는 것. 바로 이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도움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잣대가 생겨야 돼요. 이걸 이제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라고 하면은 피아니스트들한테는 이 피아노라는 게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의 목표는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야.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를 치다가 손가락 부상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피아니스트로서 은퇴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차렸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 인생 목표가 뭐 피아니스트가 되는 건가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 이러면 이제 싸대기 맞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싸대기를 맞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 도움이 된다라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즉,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그 과정이 이 글쓰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아 성찰을 하는 거죠. 글쓰기는 뭐다? 자아 성찰을 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자아 성찰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파악하고 뭐 반대로 싫어하는 것도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내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목표를 계획하게 되고요. 그 목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통해서 내가 결국 목표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없어져 버려. 자아성찰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자아성찰을 없애볼게요. 자아성찰이 없어지면은 이 뒤에 있는 모든 과정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도미도처럼. 근데 내가 만약에 자아성찰이 잘 돼 있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아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근데 피아니스트가 되려면은 최고의 피아노를 사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럼 내가 돈을 벌어야겠죠. 그럼 나에게는 돈을 버는 게 내 눈앞에 있는 첫 번째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해결하는 게 나의 목표가 되는 거고, 그것만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을 때려붓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울증을 탈출하는 인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결국에는 글쓰기라는 거는 자아성찰을 하는 거고, 자아성찰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파악하면은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지만 결국에는 우울증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저를 좀 예시로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는 뭐 당연히 글을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저였다면 이렇게 글을 쓸 것 같아요. 나는 오늘 게임을 했다. 그런데 사실 나는 멋있는 남자가 되고 싶다. 뭐 지금의 나는 겁쟁이고 게으르지만 미래의 나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생산적이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내가 미래에 원하는 그 미래의 상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글쓰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저는 이런 식으로 글을 썼었고, 이런 식으로 글을 한 7, 8년 동안 써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글을 쓰면 되냐? 마음 편하게 그냥 일기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기를 써볼게요. 최근에 제가 이제 스레드라는 SNS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레드에 대해서 좀 써보겠습니다. 최근에 스레드를 많이 하고 있다. 스레드를 통해서 내 글을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좋게 반응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즐겁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글을 많이 써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일기죠. 그냥 보면은 일기일 수 있는데 이제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현상. 스레드를 썼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잘해준다.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쓰는 거예요. 의견. 반응을 잘해주니 기분이 좋다. 많이 써야겠다. 이처럼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현상을 이제 형용을 하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내 개인적인 가치 판단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나는 스레드를 했는데 사람들이 좋게 반응을 해줘서 이게 현상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나의 의견은 스레드의 반응을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나는 너무 좋다. 열심히 써야겠다. 이것이 저의 가치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기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스레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 그런 목표가 됐어. 근데 내가 만약에 글쓰기를 오랫동안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할 줄 몰라. 그러면은 나는 스레드에 글을 많이 쓰고 싶어. 근데 내가 만약에 글을 못 써. 그러면은 글쓰기를 연습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나의 목표는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내 그 머릿속에 있는 샘물 속에서 솟구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글쓰기를 연습하고자 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즐기다 보면은 우울증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라는 게 참 좋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매일 쓰시고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생각 정리만 하세요. 생각 정리. 하루의 일과. 그리고 일과를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나의 의견. 이렇게만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정의가 됩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이런 것들은 나한테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보이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은 뭐 미래가 나아진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그걸로 통해서 이 우울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울감은요, 미래가 어두울 때 생깁니다. 미래가 어두울 때는 뭐냐면 미래를 원하는 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미래를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지만 결국에는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우울감이라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을 하면서 목표 달성을 해야겠죠. 근데 이 목표라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도움이 되는 게 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치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뭔지, 도움이 안 되는 게 뭔지 내 주관적인 의견을 담아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뭘까? 세 가지죠. 가치 판단은 되는 것, 도움이 안 되는 것, 그리고 나랑 관계 없는 것. 그래서 막 적어 내려가다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장애물이 있겠죠. 그러면 그 장애물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자아를 찾아가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일기를 통해서 나만의 가치관을 확립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팁을 드리자면은 일기를 통해서 가치를 이제 확립하게 되면은 거의 사이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서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해줄 그런 지혜로운 그런 위인들 또는 지혜로운 작가들의 의견들을 이제 참고를 하면서 나만의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의 목표가 보이게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요로워지면서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도 올리지만 그 스레드라는 그 SNS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짧은 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 또 블로그에서도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저의 그런 흔적들을 좀 보고 싶으시면은 저희 블로그를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우울증을 조금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